헌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관련 썰들, 소위 말하는 밭글들, 찌라시들 다 받아보셨잖아요. 엄청나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얘기들 좀 해드려도 되겠지? 저 본방 불가니까. 그럼요. 네. 자, 요거 저 한덕수 총리 기각 5대 2대 1로 기각 난 이후에 엄청 지금 헌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선고가 이렇게 난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도 늦어지는 거다. 요 얘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확인은 안 됩니다. 그 8명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소문이라는 것만 전제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몇 가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좀 소개 좀 해드릴까요? 뇌피셜 섞어서 일단 그거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한덕수 총리 기각된 다음에 김복형 정계선 충돌설. 자강두천설이죠. 자강두천. 자강두천이 뭐야?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라고. 자강두천설. 자강두천설이죠. 네, 이 얘기 나온 지 꽤 됐어요. 꽤 됐어. 그래서 윤 대통령 그 탄핵 이 평의 과정에서도 아마 쟁점 사항에 관해서 두 재판관이 아주 상반된 법 해석을 하고 있다. 여성 두 재판. 네.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완전히 엘리트, 초엘리트 코스를 걸어왔어요. 그 둘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경력을 시작했고 한 사람은 또 사실 수석 출신이고. 정계선 재판관이 27기 수석이죠. 네, 사실 수석 출신이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이 최고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세계관이 이제 상반됐기 때문에 사사건건 두 사람이 충돌했고 또 한덕수 파면에 대한 법리 해석도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완전 다르죠. 한쪽은 인용이다. 한쪽은 아예 위헌 위법도 아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에이 그냥 낭설이겠거니 했는데 한덕수 이거 기각 결정을 보니까 근거가 아주 없는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재판관의 법리 충돌로 인해서 이게 늦어지고 있다. 이런 설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법원의 판단을 그냥 존중한다는 입장 외에 뭐 더 낼 수는 없는 건데 한덕수 총리가 12월 26일 날 국회에서 추천한 이후 27일까지 임명 안 한 그 딱 하루를 가지고 탄핵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평가. 그게 두 천재라는 분의 생각이 완전 다르다는 다르잖아. 것을 보고 거기에 무슨 법리가 있어요. 거기에 뭐 어떠한 공통점이 있냔 말이에요. 기준 자기 보기 나름인 거잖아요. 남이야.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2심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죄 나올 수도 있겠구나. 마음의 평정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협박 발언도 어제 재판부는 의견 표명 과장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재판부가 판사가 적어도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사법연수원을 통과해서 법조 경력을 쭉 갖고 있는 판사가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어떠한 사건을 여러 개를 하나를 넣었을 때 같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맡겨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러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고 그래서 비난하지 않아요. 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분들도 나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덕수 총리 헌재 심판 결과에서 저는 봤다는 거예요. 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의 동일한 사실을 두고 전혀 다르게 보는. 정계선 재판관은 그 하루를 한 100일 정도로 본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한덕수 총리가 나 이제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탄핵한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은 그 하루를 찰나로 본 거예요.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도 똑같잖아요. 만 하루 만에 잘렸어요. 그 한 번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임명된 지 얼마 됐다고 탄핵을 하냐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건 그는 개인의 자유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무슨 법리가 무슨 필요해. 그러니까 그래요? 얼마든지 이게 분포가 커질 수가 있다. 그 앞서 또 설입니다. 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 강한 충돌설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한덕수 총리 관련돼서 이건 썰이에요. 내 얘기야. 난 몰라. 난 두 사람은 몰라. 이런 거죠. 원래 8대 0으로 기각하기로 저 재판관들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정계선 재판관 아니다. 나는 끝까지 인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인용을 고집해서라고 써 있어. 밭글에는. 그래서 그걸 보고 김복형 재판관 그래? 그럼 나도 다시 할게. 위법이 있는데 파면할 사유가 아니라서 기각이 아니고 나는 그럼 아예 위법 아니라고 할게라고 의견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돌아다니잖아 실제로. 맞죠? 받아보셨죠?
저한테만 뒤집어주지 마시고. 아니 그거잖아요. 굳이 나 각하 안 하고 내가 본안에 뛰어들어서 내가 조목조목 하나씩 점여줄게.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아, 그렇지. 원래는 각하 쪽이었는데. 그렇지. 각하면 아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안 돼. 딱 하는데 넌 상대가 안 돼. 그냥 안 돼. 재판이 안 돼 했는데 그래? 이걸 인용을 한다고? 내가 본안에 들어가서 정계선 재판관이랑 어때 천재끼리 한번 붙어봐. 모든 이슈에 대해서 하나 점여준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면 정영식 조한장처럼 각하를 하려고 그 했었으나 집 다물고 있으려고 그랬지. 각하가 편하죠 제일. 예. 왜냐하면 근거도 예. 좋고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도 200석으로 했다는 그런 참고용의 어떤 근거도 있고. 예. 뭐 각하기가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본안을 손 안 대도 되니까. 근데 말씀한 대로 뭐 두 재판관들이 서로 간에 어떤 뭐 자존심 싸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예. 저는 이제 김복형 그 재판관의 결정문을 보니 예.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모든 판결들은 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예, 그죠? 이게 예. 뭐냐면 조금 상식성 기준에서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그 시간차가 그러니까 국회가 12시 56분에 그거를 통과를 시켰고 예. 한덕수 총리가 그날 대국민담을 1시에 했어요. 그러면 4분 토론로 해서 그 말하자면 여야 합치를 가져와라 거부사를 밝혔어요. 그러면 그 통과를 알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김복형 재판관은.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상당 시간에 예. 대해서 하루 만에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예. 이거는 탄핵의 사유로서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아. 그래서 아예 그 탄핵의 사유 자체가 위법 위헌성이 없다라고 그냥 아예 형이화시켜버린 거지. 예. 그래서 저는 김복형 재판관이 이 정도의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서 예. 기적의 논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를 찾아서 지금 위법 위헌이 없다고 하는 건데 예. 그러면 이분도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 아하.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랬을 때는 5가지 혐의 중에 뭘 갖고 논리를 만들지? 기각시킬? 그러면 각하예요. 예. 근데 각하도 아까 우리 박 타짜님 얘기했듯이 예. 각하의 논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본인 부정이거든 헌재에. 그러면 기적의 논리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충돌은 한덕수 재판에 있어서는 자존심 싸움이 있을 수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의 자존심 싸움은 예. 근거가 없어서 못 싸운다. 알겠습니다. 전 그렇게 보여요. 자, 설이 하나 더 있어. 차기 헌재소장 암투설. 야, 나 이거 재판관 8분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썰이에요. 예, 썰. 왜냐면 문영배 재판관 권한대행이 물러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2명을 차기 대통령을 선임하잖아요. 소장을 지명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소장 예전에 이제 조순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이제 임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이 그래요, 법이. 예, 법이 이게 어쨌든. 예.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6분? 나머지 둘 나가면 6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자리를 놓고 내부 알력 다툼이 있어서 뭐 하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저 합의되는 게 없다라는 썰도 있죠. 장타자 알죠 그 얘기? 봤죠. 예, 소개 좀 해줘. 그걸 뭘 소개해요? 그냥 네. 서로 그냥 어.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게 예. 정계선 재판관은 어. 그냥 이것도 다 설이에요. 설이요. 네. 우린 몰라. 어. 박찬대 원내대표로부터 예. 당신은 다음번 헌재소장이야. 우리 편 들어줘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설도 있고. 아, 썰. 아, 그건 너무 나간 썰 아니야? 네, 예. 또 뭐 아니라는 얘기도 네. 있고 네. 또 뭐 다른 분한테 또 헌재소장을 제안을 해가지고 정계선 재판관이 뭐야 이거 이중 플레이야? 뭐 화났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내가 헌재소장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러는 거고. 아니 근데 다 설이죠. 뭐. 썰인데 지금 선임 문영배 권한대행 나가면 선임 순서 지명된 순서다라면 중도 포지션이 있다는 김영주 재판관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제일 선임으로 하자 그러면 김영주 재판관인 거고 내가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됐다 하면 나라면 정계선 재판관 지명할 것 같아요. 소장. 근데 정말 봐요. 우리가 내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너무 썰인데. 아니 근데 이런 설도 있어요. 하나만 더 하면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집하는 게 민주당의 심중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헌재소장 시키려고 한다. 완전 썰이지.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헌재소장은.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중이 그렇죠. 가장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썰이 이 도는 것들은 헌재의 책임이 있죠.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민기적 대니까 이런 썰들이 안 나오니까 도는데 자꾸 추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헌재 재판관들이 재판에 관심에서 재산을 못 지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거의 뭐 재판관
사람들 쌈마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헌재 소장 되겠다고 이 재판에 대해서 사심이 들어간다. 이거는 너무 이제 재판관들을 하급하게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마 안 되는데 하도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도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은 거는 헌재가 자초한 일이고 저 봐서는 뭐 종교선이든 김영두든 뭐 마한혁이든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은 다 높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서로 갈등 구조가 있고 머리를 굴린다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돌아다니는 설 중에 그나마 제가 좀 설득력이 있네 이렇게 봤던 게 뭐요? 그 이재명 그 항소심 재판과의 연계설인데 연계설. 내용적 연계가 아니고 이제 시점을 좀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시점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나는 이런 입장인데 당신은 무슨 입장이에요 이렇게 토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한대요. 쟁점 사안에 관해서 주로 논의하고 마지막 판결 때 최종 이제 결론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짐작은 하나 그걸 내놓고 얘기하진 않는데 이를테면 지금 이렇게 보수 쪽의 여론이 들끓으니 그쪽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어쨌든 나는 아직 좀 준비가 덜 됐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도 어쨌든 인용 의견이라 하더라도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대선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대법원 그 판결이 그 사이에 나올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그런 정무적 고려로 인해서 시점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유죄도 아니고 무죄로 끝났어. 그럼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런 고려가 있었다면.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나오지 않겠냐. 근데 이런 설이 있는데 그건 좀 설득력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밖을 돌았어. 재판관들이 지금 현재? 헌재 관련해서 헌재 탄핵 선고가 금주도 넘어갈 것 같다고 하고 헌법재판관 8인의 의견은 6대 1이에요 지금. 그래요? 근데 그 두 명이 기각이 아니고 각하라는 거지. 그래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데 지금 헌재에서는 이게 6대 2로 선고될 경우에는 인용은 가능한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당연히 두 명의 각하에 있어서 또 불보듯하니 그 두 명 설득하느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지금 또 지금 이게 소문 이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 소문 그러니까 이 선고가 길어지다 보면 온갖 소문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 다 설들일 텐데 나중에라도 우연히 그 설 중에 하나가 맞는 게 나와. 그러면 이게 또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길어지면서 보안이 안 지켜질 수도 있어요. 길어지면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다음에 온갖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지켜질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장기화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진짜 막 이런저런 설들 중에 하나 맞는 게 나와서 그게 나중에 헌재를 거꾸로 덮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미루면 안 돼요 이거. 왜요? 180일 이내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180일 넘기면은 뭐 다른 징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징계 없고. 근데 그거는 그냥 권고 조항이지. 지금 근데 최근에 4월 18일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끝판왕. 그게 이제 끝판왕이야, 끝판왕. 이제 보수 쪽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피셜이에요. 피셜인가? 그건 일단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자, 4월 18일 되면 이제 저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이 퇴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넘겨? 4월 10일 아침에 판결하면 문영배 되지. 재판관이 이제 헌재 권한대행이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판결에 붙여야 되는데 결국은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평의 과정에서 대충 짐작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모르고 아침 평결 시간 저 사람 A 기각인 줄 알았더니 인용이네 또는 인용인 줄 알았는데 기각이라 반대로 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국회로 생각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 본회의에서 표결 붙여야 되는데 가결을 확신을 못해 계속 미루는 거죠. 다음 국회. 그래서 문영배 재판소장이 인용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넘기고 나간다. 판결을 못 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서 더 연장된 시나리오가 뭐냐면 그러면 두 사람이 퇴임하면 대통령목 두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권한대행이 그걸 임명할 수 있냐는 논란이 있어. 그 진짜 있지. 근데 논란을 무릅쓰고 임명을 해도 인준이 안 돼. 예. 왜냐하면 대통령 몫을 누가 인준해 주겠어요. 지금 민주당 다수의 국회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6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헌재가. 마은혁도 임명 안 영원히 하고.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헌재가 붕괴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스테이터스코야. 예. 윤석열은 파면 직무정지된 대통령, 한덕수는 권한대행 이게 2년 간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은 윤석열이야. 월급 받으면서 놀아. 월급 받으면서 무슨 일이 아닌데 이거. 노는 게 조기 아니라 대선도 없어. 그 본인 극우층 이제 추동해서 거의 뭐 본인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건데 근데 그 4월 18일 넘긴다는 것도 이게 근거가 미약한 썰이라는 게 제가 이제 자꾸 썰을 깨는데
아니 지금 말하자면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이 4월 18일 퇴임하기 전에 예. 아무말로 같이 변론 10차까지 하고 최종하고 평의 예.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결론도 못 보게 하고 나가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그래도 하고요. 예. 최소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 3일 전에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 그 저는 설명 설령 아닌가. 기각이어도 네.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책임을 진 사람이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정을 하지 않을 거다. 아, 그건 나간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도 딴 건 모르겠는데 4월 18일은 안 넘길 것 같아. 다른 뭐 결과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 다음 주에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월 4일 난 얘기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 동접자 17,200명, 좋아요 1,800개. 제이지님, 제이지는 저 누구 남편이지? 비욘세 남편이 아니야? 제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장 소장님 이미 나온 엑스파일의 이야기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안 나왔어요. 이 내용은 아니, 이미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얘기 안 했어요. 예. 저 이미 다 밝혀진 아이템들이 있다면서요. 하나 저 풀어놓고 가세요. 예끼님 좋아요 눌러주세요. SSO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분석이 날카로우신 박원석 의원님, 강HJ님, 박원석 의원님의 수준 높은 평론에 늘 공감합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자, 형수님 들어오셨으면 좋아요 한 100개 좀 누르고 가세요. 네, 좋아요 100개. 일가칭청을 동원해서. 오성우님 본방불가 보려고 연차 쓴 1인 장 소장님 파이팅입니다. 어디 가야 뵐 수 있나요? 고견을 듣고 싶네요. 드럼통 TV로 오십시오. 아, 실물을 보고 싶다는 거 아니야? 실제 만나고 싶다고? 드럼통 TV에서 그러면 페북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오.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은밀한 만남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시절인연님, 팩트로 논평하는 보수의 신사 윤희성님. 자, 이거 문자를 읽으니까 좋아요가 2,100개가 됐네요. 여러분, 저는 좋아요가 좋아요. 네, 좋아요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좋아요가 많아지면 장타짜가 X파일 하나 풉니다. 예, 그리고 저도 장타짜가 푸는 거 봐서 저도 풉니다. 그때 장타짜가 어떤 무리를 일으켰는지 저도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정말 그 뭐요? 이 데모로 산 인생인데 이번 국면에서는 제가 시위를 안 나갔어요. 왜요? 어쨌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자. 예. 그래서 여의도에서 그때 200만 모였을 때 그때 한번 나가고 지금까지 스치듯이 그냥 막 지나가만 갔지 안 나가는데 다음 주에도 만약에 예. 헌법재판소 결정을 안 내린다. 헌재 앞에 1인 시위 갑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시민 박원석 이름으로 오, 자리가 시민 없어요. 못 참겠어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대. 너무 늦었어. 이게 아니 그 막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 싸움을 하더라고. 자리가 없다고 의원님. 아니 그런 모습까지 보여야 돼요. 자리 싸움 무슨 자리 싸움? 국회의원들이 막 자리 자리 싸움 싸움. 우리 자리라고. 좋은데 앉으려고? 거리를 좀 아니 이렇게 1인 떨어져서 시위하면서 해라. 이거 2인 시위라고 그러고 막 서로 아, 보기 안 좋더라고. 근데- 그거 너무 좀 그렇던데. 근데 아, 몸 미치겠다, 조심하셔야 돼요. 뭐? 몸조심. 보수 왜냐면 보수 쪽에서 가면은 제 아는 그 지자체 시구원들도 가면 시비 걸어? 아니 여기 막 멍들고 붙잡고 막 앞에서 막 확성기 대놓고 하고 막 사진 찍고 그렇게 포공과 어떤 물리력이 사용된다니까. 뭐 용주가 같이 가서 편 좀 들어주겠지. 그럼 저 많이 맞아야 되는데. 진짜 지금 사진 올라왔는데 헌재 앞 여당과 야당 아니 그 자리 싸움을 파란색과 하려고. 빨간색이 섞여 있어요 헌재 아유. 앞에. 아니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런 모습까지는 좀 보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서 막 말싸움하고 있어 내 자리라고 그런 건 좀 하지 마세요. 아 초딩도 아니고 말이야.